자, 우매물망 8회차 문제 시작합니다. 1번, 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제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은 최근에 시험에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맞죠. 예전에는 비례 원칙이 주로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훨씬 더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이죠. 언동은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명시적, 묵시적, 적극적, 소극적. 신뢰보호의 원칙을 넓게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국민에게 유리한 거니까 명시적인 경우는 물론이고요. 묵시적인 경우 제가 이거 준비하면 허가는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나 그런 것도 역시나 선행조치에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소극적인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넓게 인정하는 게 좋죠. 그런데 모든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호 가치 있는 신뢰만 보호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국민에게는 잘못이 없어야 된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등등의 국민에게 잘못은 없어야지만 그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신뢰 보호의 원칙이니까 기억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 니은 지문 가서 보시면 우리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행정청의 선행조치는 적법이든 위법이든 상관없죠. 방금도 설명했지만 신뢰보호의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민, 즉 행정청의 상대방인 국민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 얼마든지 신뢰보호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한 선행조치에 대해서도 신뢰조치가 인정한다는 것은 합법성보다 국민의 신뢰보호가 더 우선시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것은 합법성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에 합치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신뢰보호의 원칙이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먼저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우선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틀린 지문입니다. 다음 디귿 가서 봅시다. 신뢰보호의 성립 조건으로는 행정청의 선행조치와 그에 대한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떤 신뢰?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 즉 준비행위가 있어야 된다고요. 준비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인과관계에 있어야 되죠. 됐죠?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존재가 요구되고 그로 인해서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인정되는 거니까 요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얼 지문 봅시다.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입니다. 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했어요. 당연히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몇 년이 지났냐면 3년이나 지났죠. 그러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건 맞는데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한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3년이나 지날 동안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겠구나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실효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실효의 원칙. 됐죠? 실효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실효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리. 즉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효력을 잃게 된다. 그게 바로 실효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년이나 지나서 면허를 취소했다면 적법한 처분이 아니고 국민은 당연히 내 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거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것과 비교해야 될 판례가 한 게 있었다. 그죠? 이것과 비교해야 될 판례는 택시 운전면허, 즉 개인 택시 운송사 면허자가 개인 택시 운송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쉽게 말하면 택시 운전사가 사고를 일으키죠. 사고가 일어나고 그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다쳤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사상케 했죠. 그리고 1년 10개월이죠. 1년 10개월이 지나서 운전면허를 취소했단 말이야.
요거는 적법한 걸로 봤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기 때문에 1년 10개월 정도가 지나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경우, 1년 10개월이 지난 경우 좀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미음 가서 보시면 판례는 선행조치를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한정하고 있죠. 그래서 민원봉사과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대답해 준 거, 이런 것들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조치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행정청의 선행조치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선행조치일 수도 있지만, 견해 표명일 수도 있지만, 처분청 소속의 보조기관도 의사를 표시했다면 선행조치에 해당하죠. 이게 뭡니까? 바로 담당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면 당연히 그것은 해당한다가 되겠죠. 그죠?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해당한다가 되니까 미음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비읍 가서 봅시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경찰서장이 착오를 일으켜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했죠. 취소와 처분은 완전히 처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취소는 이 최소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그 뒤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할지 아닐지 알 수 없는 거지만 정지는 일정 기간이 지난 면허 효력이 살아나는 거거든. 생활관계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에서 본인들의 착오로 정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는 정지에 맞춰서 생활관계를 쭉 정리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시도경찰청장이 취소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면 나는 정지라고 믿고서 만들어뒀던 내 생활관계가 모조리 박살나게 되는 거니까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게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올바르지 아니한 것을 골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읍과 그리고 디귿과 비읍이 되고 나머지 3개가 틀린 게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 봅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행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그리고 이것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 자, 위원회 회의 제과 출과니까 1번이 답이네요. 2번. 국가경찰위원회 운영심의 이런 구체적인 사항,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행안부령이라고 해서 틀린 질문이 되는 거고요. 3번. 국가경찰의 의결이 부적당하다 판단되면 행안부 장관이 제의 요구할 수 있죠. 행안부 장관 아니고 경찰청장 나오면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은 좀 여유 있게 행안부 장관의 제의 요구는 10일 이내.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재의결해야 되는 것은 7일 이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숫자가 바뀌었죠. 3번 틀렸고. 국가경찰위원회 임기는 3년 맞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까지 전부 다 3년이죠. 그리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중임할 수 없지만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연임할 수 없다라가 돼야 되니까 4번도 틀렸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경찰공무원 임용권의 위임. 자, 임용령이라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경찰공무원법으로 물어보느냐, 임용령으로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서술어가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소속기관장이라고 나오면 제가 시도경찰청장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원래는 경감위원회는 소속기관장, 즉 시도경찰청장이 위임을 해주게 되는데 경감, 경위의 신규 채용이잖아. 감위, 채용, 그리고 사위, 승진. 경감, 경위의 신규 채용이고요. 경사, 경위죠. 경위. 경위에 승진시킬 때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 여기 두 문자 다시 한번 뭐가 있었다? 감위, 그렇죠. 감위, 신규 채용, 그리고 사위, 승진.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역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 니은 지문 봅시다.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 소속 경감 이하죠. 그리고 전보권입니다.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요거는 임용령이건 경찰공무원법이고 다 똑같으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따라서 니은 지문은 맞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D급 가서 봅시다. 경찰청장은 법에 따라, 즉 대통령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는 뭘 넘겨준다? 자치경찰 사무를 넘겨주죠. 다만 이렇게 넘겨주는 거 기본 원칙은 뭐죠? 경감이야 그리고 경정의 전파 휴직복. 됐죠? 그런데 시도지사는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처음에 뭐는 넘겨주지 않는다? 지구대와 파출소처럼 시민들과 직접 맞닥뜨리는 부분은 경찰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경찰이 직접 관리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제외가 돼야 되겠죠. 제외가.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신규 채용과 면직에 관한 권한. 우리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 사무 때문에 경찰의 권한을 넘겨주기는 하지만 시도지사가 경찰을 뽑거나 자르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나 포함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제외가 돼야 되는 거니까 디귿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리을 지문 가서 봅시다. 우리가 원래 위임하게 되면 대집행은 행사할 수 없는 게 법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법 이론보다 우선되는 건 그렇죠. 조문입니다. 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임용권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의 정원의 조정이라든가 그리고 승진임용, 인사교류, 파견 등을 위해서 임용권을 직접 행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나와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이에요. 따라서 리을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되고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자, 4번의 경찰 감찰 규칙 갑시다. 비위 사실을 캐는 걸 경찰 감찰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원래는 임기가 2년인데 1년 이상 해보다 보니까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야. 그래서 성실히 근무한 검찰관이 저 다른 일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희망 부서를 고려해 전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요새 하도 이상한 것까지 민원을 다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필요합니다.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되고요. 다른 기관이 조사를 끝마치고 알려준 건 1개월 이내에 처리하면 되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 보고해서 연장할 수 있고요.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 그죠? 항상 틀린 지문 자주 나오지만 심야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니까 3번 지문 틀렸죠. 그 다음 경찰감찰규칙에서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가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류감찰, 두 번째는 관할구역 외에서 활동하는 거. 4번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 실태 등을 점검하는 거니까 교류감찰에 관한 이야기고요.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가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5번 봅시다. 112 치안종합상황실 문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요.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제대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자, 112 근무 요원은 112 신고가 완전하게 수신이 되지 않았어요. 여성분의 비명소리만 잠깐 들리고 전화가 끊어지더라. 그런 경우는 필요하다면 일단 우선 임의의 112 대응 코드 부여해서 해결해도 되고요. 아니면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굳이 임의로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또 다리 전혀 파악이 안 되면 임의의 코드를 부여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부여해야 되는 건 아니고 부여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임의의 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2번, 제가 코드 이야기할 때는 늘 코드 1을 기준으로 보라 그랬죠. 코드 1이 현행범이고요. 코드 0는 그것보다 더 위험한가 이동성 범죄나 강력 범죄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코드 1이 아니고 코드 0가 아니고 코드 1이 돼야 되겠죠. 코드 1.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3번 가봅시다. 112 시스템 입력 자료 몇 년간 보관하죠? 3년간 보관합니다. 3년간. 그리고 연장할 때는 플러스 2년인데 요 입력 자료는 코드로 할 때는 코드 0부터 코드 2까지 이야기하는 거고요. 코드 3나 코드 4는 1년이고 연장하는 기간도 1년이겠죠. 따라서 3번 지문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녹음이나 녹화 파일은 원래 3개월, 연장도 3개월. 그죠? 그 다음 112 근무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이 아니고 2년 이상으로 하는 거니까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6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봅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원하는 대로 효과 발생하는 거. 그게 바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니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죠. 이렇게 말하면 행정청이 원하는 대로 효력 발생하는 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자, 6번의 1번 지문을 보면 특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특허는 허가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조건 맞으면 나오면 허가죠. 허나 기와처럼 조건이 맞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이 판단해보고 그 외국인에게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허락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죠. 따라서 귀화 같은 특허는 재량행위가 되죠. 그래서 특정인을 위해서 특별하게 허락하는 것은 특허. 조건만 맞으면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허가가 됩니다. 특정인을 위해 권리 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상의 힘을 설정,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이 특허 맞고요. 이러한 특허에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냥 운전면허 나이만 맞고 시험만 통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 허가인데 개인 택시 면허는 내가 면허 있다고 신청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거니까 특허가 된다고요. 따라서 개인 택시 면허는 특허가 되는 거니까 1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가 되고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봅시다.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죠. 그래서 효력을 완성시켜 줍니다. 무슨 행위? 법률적 행위를 보충해서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거. 그거 인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인가는 법률행위에만 가능하고 법률행위에는 인가가 가능한데 뭐에는 안 되냐면 사실행위에는 안 돼요. 허가는 사실행위에 가능하지만 인가는 법률행위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거니까 무슨 성을 가진다? 당연히 보충성을 가진다. 이렇게 되겠죠. 보충성을 가지고. 그런데 인가의 예로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나요? 우리 인가의 예 간단하게 해볼까요? 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죠. 재단법인은 돈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정관을 함부로 변경해서 누군가에게 재산을 밀어주는 건 안 됩니다. 하지만 정관 변경 자체는 자유롭기 때문에 일단 정관 변경하고요. 나중에 행정청이 허락을 얻으면 효력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행정청의 허락은 인가가 됩니다. 인가와 특허를 구별하는 방법은 방금 본 것처럼 정관 변경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효력을 완성시키는 거면 인가. 없던 게 새로 생기면 특허예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만약에 내가 광안리 바닷가 바다 앞을 채워서 새롭게 간척 사업을 하겠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신청한다고 해도 그 사람 중에 특별히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락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특허가 되죠.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3번 우리 확인과 공증을 구별해야 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뭐죠? 확인이죠.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확인이고 없으면 뭐가 된다? 공증이 됩니다. 따라서 뒤쪽의 지문을 보면 공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니까 공증이 맞으려면 다툼의 여지가 없는 일이 돼야 되겠죠. 다툼의 여지가 있으려면 확인이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 4번에 가서 보시면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가 실효됩니다.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고 인가의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다투는 건데 기본행위 자체, 재단법인 정관변경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인가는 당연히 무효죠.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뭐가 됩니까? 당연히 실효가 된다. 따라서 무효가 되는 거니까 4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7번 한번 가봅시다.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인가는 방금 위에서 설명했죠. 법률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청 없는 인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가도 원칙적으로 신청이 필요하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는 신청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인가와는 차이가 나는 거죠. 1번 지문 맞습니다. 2번 방금 이야기했지만 인가는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고 인가의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다투는 거예요. 근데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어요. 인가가 있었다고 해도 그 인가가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행위는 기본행위대로 하자를 다투고 인가는 인가대로 하자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인가가 있었다고 해서 기본행위 하자를 치유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2번 지문도 맞습니다. 3번 기본행위는 적법하고요. 인가 자체만 하자가 있다. 방금 3번이나 이야기했죠. 뭐라 그랬나요? 인가의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다투고 그렇죠? 그 다음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퉈야 돼. 근데 기본행위는 적법이에요. 그리고 인가 자체만 하자가 있어요. 그럼 뭘 다퉈야 돼? 인가를 다퉈야 되는 거니까 3번 지문도 맞는 이야기잖아요. 4번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법률적 행위만 되고 사실행위는 안 된다 그랬죠. 허가는 기본행위가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사실행위일 수도 있지만 인가는 법률행위만 가능한 거니까 7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8번 문제 풍속영업자,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입니다. 기억 지문 봅시다. 숙박업소가 풍속영업소 맞죠? 음란한 외국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내가 계산하고 나만 보는 건 괜찮지만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지문은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니은 풍속영업자가 하는 영업은 실제 영업 형태를 기준,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노래 연습장을 하고 있네. 위험도가 줄어들었으니까 처벌 안 받죠. 거기다가 노래 연습장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술 판매도 안 하고 유흥접객원도 안 쓰니까 관련 준수사항은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니은 틀렸고요. 디귿 풍속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했어요. 친구들이 자기가 운영하는 여관에 놀러 오니까 심심해서 그냥 고스톱 친 거예요. 어쨌든 밀폐된 공간에서 고스톱 친 거니까 구속요건은 명확하게 맞죠. 다만 도박의 의사를 가진 건 아니니까 위법성은 조각되죠.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기흥, 니은, 디귿 다 틀렸고요. 리을 음란행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액이 유사동작이 있느냐, 성기 노출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구분하는 건데 리을 지문은 비키니 카페죠. 그래서
종업원들이 서빙을 하면서 비키니를 입고 했을 뿐이지 성행위 유사 동작이었고 성기 노출이 없었기 때문에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리을 지문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봅시다. 가정폭력 범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검사는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서. 자, 검사가 신청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였다. 그죠? 대거등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고, 이거를 자꾸 위반해서 위험을 야기하면 이번에 보는 5호 구치소에 요치해 임시조치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1번, 2번 다 맞는 이야기고요. 3번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 더하기 긴급하기까지 하다면 그때는 대거등 격리 100m 내에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하고요. 이걸 긴급 임시조치라고 하죠. 4번 긴급 임시조치 받으면 지체 없이 동그라미 하시고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야 되는 것은 그렇죠. 48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법률 중에 긴급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법원에 허락받는 건 48시간이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통신제한 조치는 36시간이지만 나머지는 48시간이니까 4번은 틀린 지문이죠. 자, 10번 집시법 별표하시고요. 집시법 시험에 대단히 자주 나옵니다. 특히나 소음제한 규정 대단히 자주 나오죠. 자, 첫 번째. 소음제한 규정은 신고 대상이건 아니건 가릴 것 없이 모든 집회 시에 다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번 질문 틀렸고요. 2번. 소음 측정 장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1에서 3.5m 떨어진 지점. 지면에 딱 붙여서 하면 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소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1.2에서 1.5m 높이고요. 다만 사람이 직접 거주하는 곳이 아닌 공원의 관리사무소 같은 부속 건물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2번도 틀렸고요. 3번 학주 공종 있었죠. 주간은 60, 야간은 5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그 외 지역은 주간은 70, 야간은 60이니까 3번 틀린 게 되는 거고. 4번 최고 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이죠. 순간적으로 갑자기 소리가 높아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1시간 2회 이상으로 빨리 결정해 줘야 되는 것은 그렇죠. 학주 공종이니까 4번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